안녕하세요. 과학문 금융남입니다. 최근에 SCHD ETF의 성과가 신통치 않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이 ETF 계속 모아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런데 차라리 같은 기간에 S&P 500이라도 같이 빠졌으면 이런 고민이 덜했을 텐데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더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술주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SCHD ETF를 더 모아가는 판단이 맞을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차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SCHD ETF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마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평균 10%가 넘는 배당금의 성장이고요. 또 동시에 상장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는 거의 유일한 ETF라는 거예요. 물론 상장한 지 몇 년 안 된 ETF 중에는 배당금이 삭감되지 않은 여러 ETF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상장한 이후로 벌써 운용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배당금이 성장만 해온 ETF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운용한 ETF 중에 단 한 번도 배당 삭감이 없으면서 두 자릿수의 배당 성장을 이룬 ETF는 SCHD ETF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CHD ETF를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상장한 이후로 S&P 500만큼의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표는 SCHD ETF가 상장을 했을 때 $10,000를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S&P 500의 성과와 비교를 한 표입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수치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10,000를 SCHD에 투자했을 때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6,22달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 ETF에 투자를 했을 때는 48,883달러가 되었고요. S&P 500의 성과가 조금 더 좋긴 했지만 이 둘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과가 최근 10년 동안의 나스닥 100처럼 S&P 500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은 대형 성장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오르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SCHD ETF는 보통의 배당 성장 ETF처럼 가치주의 비중이 훨씬 크고 성장주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주의 비중이 큰 ETF가 장기간에 S&P 500만큼 성과를 냈다는 건 SCHD가 가치주 중에서도 정말 좋은 가치주만을 잘 선별한 결과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사실이 되려면 한 가지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CHD가 대형 가치주의 비중이 높으니까 다른 대형 가치주 비중이 높은 ETF도 비슷한 성과를 냈던 건 아닌지 이 내용을 함께 비교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대형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는 다른 ETF인 VTV와 IDW 이 두 개의 ETF들과 SCHD의 성과를 비교해 봤어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SCHD가 상장한 이후에 3개의 ETF에 $10,000씩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성과를 확인했어요. 만약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SCHD는 46,22달러, VTV는 35,812달러, IDW는 31,391달러였습니다. SCHD가 다른 두 개의 ETF들보다 눈에 띄게 성과가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단순하게 대형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았던 건 아니고요. 성장주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시기에 성장도 잘하고 배당금도 잘 주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보유해왔다는 것을 여러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SCHD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올해 들어서 배당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지난달 말 기준의 성과는 SCHD가 마이너스 2.33%였고요. VO는 7.48%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기술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나스닥 100 ETF인 QQQ의 성과가 20.71%였어요. 기술주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의 성과도 좋았던 건데요. 최근에 이렇게 기술주의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작년에 많은 기술주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면서 과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반등했다. 이게 하나의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게 된 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었고요. 이는 연준의 책임이다. 이런 연준의 책임론이 불거졌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이런 심리가 기술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도체 섹터의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반도체 섹터 ETF인 삭스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무려 올해에만 28.1%의 성과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내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날인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이 심해지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마이크론 등의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이유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바닥을 쳤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반도체 업계는 6개월에서 1년치 물량을 미리 주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바닥을 쳤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는 이유가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배당 성장도 배당 성장이지만 SCHD가 매력적인 이유는 S&P 500만큼의 장기 성과를 보였다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3개월 동안에 두 ETF의 성과가 10% 가까이 벌어지면서 이게 앞으로는 S&P 500만큼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장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최근 10년 동안에도 좋은 가치주들을 잘 선별해온 지수 산출 방식을 생각하면 3개월 동안의 결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고요. 특히 최근의 기술주 위주의 상승장은 실적이 동반된 상승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대감에 의한 주가 흐름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에 의한 주가 흐름은 SCHD의 지수 산출 방식에 포함되지 않고요. 과거에도 같은 지수 산출 방식으로 성장주가 많이 올랐던 시기에 S&P 500과 비슷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성과가 벌어지는 것이 지수 산출 방식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SCHD에서 다른 기술주 비중이 높은 ETF로 갈아타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술주의 비중이 높은 ETF의 주가는 오르고 SCHD는 그대로이거나 하락을 할 때 SCHD를 더 매수하는 게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2012년에 SCHD와 VO ETF를 각각 $10,000씩 매수를 했을 때 그 이후로의 배당금의 추이인데요. 위의 표는 배당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이고요. 아래표는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배당금 추이예요. 당연히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새로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받게 되는 배당금의 차이는 커지게 되고요. 보시면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SCHD에 투자를 했을 때의 첫 해에는 배당금을 받는 게 $313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작년에는 $1,338를 1년 동안 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 원금 대비 수익률은 13.38%나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배당금을 $979나 받을 수 있었어요. 원금 대비 10%에 가까운 배당금이고요. 그래서 혹시 계속 주식을 매수하는 게 걱정이 되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모아놓기만 했더라도 2012년 이후로 총 배당금이 $6,537이고요. 원금 대비 65%가 넘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 되면 SCHD ETF에 투자를 했을 때 도저히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는 투자 구간이 됩니다. SCHD의 주가가 지금부터 3분의 1 토막이 나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신기한 건 S&P 500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투자를 했을 때 배당금만 $4,382를 받게 되거든요. 원금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럴 경우 S&P 500도 거의 반토막이 나지 않는 이상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잃지 않는 투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표에서 확인한 것처럼 나중에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게 SCHD에 투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잖아요. 그런데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SCHD가 앞으로 잘 운용을 해서 배당금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SCHD ETF를 매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설령 배당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아도 배당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거시경제의 상황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최근 우리가 겪은 위기들만 나열해봐도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요. 동시에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난데없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갑자기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그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폭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요. 이것 또한 연준에서 예측하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가요?
실리콘밸리 은행을 시작으로 은행이 연쇄 부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죠. 이런 위기들은 보통 딱 지금 현재 마주하면 엄청난 위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크게 대수롭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아지고요. 시간이 더 지나서 보면 좋은 주식의 주가는 더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감에 매도 버튼을 누르면 항상 손실만 보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것은 경제 상황이 아니라 매도 버튼을 누르는 내 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